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아침 안개가 산등성이를 감쌀 무렵 15살 수진이가 헌 단파 라디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직거리는 전파 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외국어 방송을 따라하며 작은 입술을 달싹거리고 있죠. 봉주루, 봉주루. 프랑스어 방송이 끝나자 수진이는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이번엔 스페인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매일 3시간씩 라디오를 들으며 혼자서 발음을 따라 했습니다. 책상 위엔 헌 공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엔 알아볼 수 없는 외국어 단어들이 삐뚤빼뚤 적혀 있었죠. 수진아, 또 그 라디오 들어? 문간에서 어머니 정혜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새벽부터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의 손은 흙투성이었어요. 등이 굽어져 있었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오늘 중국어랑 일본어도 들었어. 근데 발음이 너무 어려워. 그깟 외국말 배워서 뭐 하려고 그러냐? 우리나라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입으론 그렇게 말했지만 정혜는 매달 용돈에서 라디오 배터리 값을 꼭 챙겨줬습니다. 남편 철호가 탄광사고로 다리를 다친 뒤로 생활이 더욱 팍팍해졌지만 딸의 유일한 취미만큼은 빼앗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빠는 어디 계세요? 또 병원 갔다. 다리가 아프다고 하시네. 수진이는 라디오 볼륨을 낮췄습니다. 아버지 철호가 집에 있을 때면 라디오 소리가 시끄럽다고 투덜거렸거든요. 하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더 작은 소리로 외국어 방송을 들었죠. 동네 아이들은 수진이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친구들이 연예인 이야기를 할 때 수진이는 항상 라디오 이야기만 했거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어 시간에 발음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이 놀랄 정도였지만 다른 아이들은 왜 저렇게 오버하냐며 비웃었습니다. 야, 수진아, 너 서울 가려고 그러는 거야? 서울 가서 뭐 할 건데? 촌년이 서울 가봤자. 아이들의 놀림에도 수진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라디오를 들으며 꿈을 키웠어요. 언젠가는 이 산골을 벗어나서 진짜 외국 사람들과 대화해보고 싶다는 꿈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한 장의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국가 우수 인재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모집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수진이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고. 철호가 목발을 짚고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고문을 들고 온 수진이를 바라보는 그의 눈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아빠, 이거 정말 좋은 기회예요. 1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라고요. 미국이 어디인데?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이나 가야 하는 곳 아니냐? 정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걱정이 앞섰어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평생 이 산골을 벗어나 본 적 없는 그들에게 미국은 너무나 먼 나라였습니다. 엄마, 아빠, 전 정말 가고 싶어요. 매일 라디오로만 듣던 언어들을 직접 써볼 수 있는 거예요. 수진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부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정혜는 딸이 매일 밤 라디오 앞에서 중얼거리는 모습을 지켜봐왔거든요. 때로는 프랑스어로, 때로는 스페인어로 혼잣말을 하는 딸의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대견했습니다. 시험은 언제 봐야 하는데? 다음 주 토요일이요. 서울에서 봐야 해요. 서울까지 가는 버스비도 만만치 않았지만 정혜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딸의 꿈을 포기시킬 순 없었거든요. 시험 당일 수진이는 생전 처음 보는 고층 빌딩들 사이에서 길을 잃을 뻔했습니다. 시험장엔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서울이나 대도시 출신으로 보였고 수진이처럼 촌스러운 옷을 입은 학생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어디서 온 거야? 옆자리 학생이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왔다는 그 학생은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단양에서 왔어요. 단양? 거기가 어디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주변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수진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시험이 시작되자 모든 잡념을 떨쳐버리고 집중했습니다. 필기시험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영어는 물론이고 제2외국어 문제도 라디오로 익힌 지식 덕분에 술술 풀렸어요.
하지만 진짜 고비는 면접이었습니다.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면접관들 앞에 선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북 단양에서 온 김수진입니다. 단양, 참 멀리서 왔네요. 외국어는 어떻게 공부했나요? 라디오로 공부했습니다. 라디오로요? 면접관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라디오로 외국어를 배운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네, 단파 라디오로 외국 방송을 들으면서 발음을 따라했어요.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까지 조금씩은 할 수 있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갑자기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니하오, 니 지하오 션메 밍지. 수진이는 당황하지 않고 유창하게 대답했어요. 지하오 김수진, 런싱리 행가오싱. 면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다른 면접관이 프랑스어로 물었어요. 쿠망부 자펠부, 제무 아펠 수진, 제 비앙 콩텐트 드 부 르콩트레.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상골 소녀의 실력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거든요. 한 달 후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터뜨렸고 정혜도 딸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어요. 철호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수진이는 생전 처음 보는 거대한 공항에서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서울까지 따라와 주었지만 출국 수속은 혼자 해야 했어요. 수진아, 몸 조심하고 아프지 말고. 정혜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평생 품에서 키운 딸을 지구 반대편으로 보내는 마음이 어떨까요? 철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없이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용기를 주려 했습니다.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1년 뒤에 꼭 돌아올게요. 수진이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부모님이 아직도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지만 꿈을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순 없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곳은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였습니다. 공항에는 호스트 패밀리인 존슨 가족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미들턴 고등학교 영어 교사인 캐롤 존슨과 그녀의 남편 데이비드, 그리고 17살 아들 제이크가 있었습니다. 안녕, 수진, 환영해. 캐롤이 밝게 웃으며 수진이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라디오로만 듣던 영어를 실제로 써야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입술만 바들바들 떨렸죠. 헬로, I am 수진. 어색한 발음에 제이크가 피식 웃었습니다. 캐롤은 아들을 나무랐지만 이미 수진이는 위축되어 있었어요. 차 안에서도 계속 침묵만 흘렀습니다. 존슨 가족의 집은 단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넓은 정원과 자동차 차고, 그리고 수진이만을 위한 방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수진, 내일부터 학교에 가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캐롤의 말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과연 자신이 미국 학교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걸림이 들었거든요. 첫 등교날 미들턴 고등학교는 수진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학생들은 모두 키가 크고 자신감 넘쳐 보였어요. 수진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었습니다. 너 새로 온 교환학생이지? 금발 머리의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제시카였고 학생의 부회장이라고 소개했어요. 한국에서 왔다며? 와, 신기하다. 한국어 좀 해봐. 안녕하세요. 쿨. 근데 영어는 괜찮아? 수업 따라갈 수 있겠어? 제시카의 말에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수진이를 바라봤지만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아시아 애들은 영어 못하잖아. 특히 발음이 웃기다니까.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드디어 첫 번째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어 시간이었고 담당 교사는 다름 아닌 캐롤 존슨이었어요. 호스트맘이자 영어 선생님인 그녀 앞에서 수진이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친구를 소개할게요. 한국에서 온 수진이에요.
학생들이 일제히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지만 수진이는 용기를 내어 일어났어요. Hello, my name is 수진. I am from Korea. 어색한 발음에 몇몇 학생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캐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수진, 영어는 할 줄 아니? 질문 뒤에 숨겨진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영어를 할 줄 아느냐는 의미였죠. 교실 안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수진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로 수년간 공부했지만 막상 실전에서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존슨 가족은 모두 잠들었고 방 안은 적막했어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시차 때문에 새벽 3시였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라디오로 배운 외국어가 실제로는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의 시선과 킬킬대는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수학 시간에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 손을 들지 못했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어야 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수진이가 다가오면 대화를 멈추고 어색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저의 말도 제대로 못하네. 한국에서는 영어를 안 가르치나 봐. 복도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이 수진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호스트 패밀리인 존슨 가족도 처음에 관심은 사라지고 점점 무관심해져 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영어 시간마다 캐롤 존슨은 수진이에게 질문을 던졌고 매번 수진이는 더듬거리며 대답할 뿐이었어요. 수진, 이 문장을 읽어볼래요? 칠판에 적힌 긴 문장을 보며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는 알지만 큰 소리로 읽자니 자신감이 없었어요. 데어, 이즈, 어색한 발음에 교실 여기저기서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보세요. 캐롤의 말은 격려처럼 들렸지만 수진이에게는 동정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교실 뒤쪽에서 누군가 작게 말했어요. 촌에서 온 애한테 뭘 기대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진이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고향에서 부모님이 해주신 말이 떠올랐어요. 수진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끝까지 해봐라. 포기하지 말고. 아버지 철호가 탄광에서 다치기 전에 해주신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정혜도 라디오 배터리를 사주며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우리 딸이 뭘 못하겠니? 꿈이 있으면 이룰 수 있어. 수진이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기로 말이에요. 작은 침대 위에서 무릎을 세우고 앉아 가져온 라디오를 켰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 사이로 익숙한 외국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프랑스어 방송을 들으며 따라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를 크게 내어봤어요. 그 다음은 스페인어, 그리고 중국어까지 익숙한 언어들이 입에서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맞아. 난 할 수 있어. 지금까지 혼자서도 이만큼 했잖아. 다음 날 영어 시간, 캐롤이 또다시 수진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진, 어제 숙제는 했나요? 네, 했습니다. 이번엔 또렷하고 자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돌려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그럼 답을 발표해 볼까요? 수진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엔 도망가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준비했던 시간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수진이에게 집중되었어요. 캐롤도 기대 반, 걱정 반의 표정으로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교실 안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캐롤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데요? 수진이는 교실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사말라이쿰, 갑작스런 아랍어 인사에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당황스러워했어요. 즈드라스트부이께 이번엔 러시아어였습니다. 수진이의 발음은 마치 원어민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곤니치와 와타시노 나마에와 수진데스. 일본어로 자기소개를 마친 수진이는 중국어로 이어갔습니다. 니하오, 워시 한국어런, 단시워 후이 슈오 치종 위엔. 교실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까까지 킬킬거리던 학생들도 입을 다물고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봉주르, 제무 앞에 수진, 제수이들의 앙샨떼 드부 르콩트레. 프랑스어로 인사를 마친 수진이는 스페인어로 계속했습니다. 올라, 미nombre 에스 수진, 비엔베니도스 아미문도. 마지막으로 수진이는 고개를 들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전혀 떨리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Yes, 미스 잔선. I can speak English. And six more languages. 교실 안은 핀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캐롤 존스는 입을 벌린 채 수진이를 바라봤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까지 수군거리던 아이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런 수진. 캐롤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저는 한국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영어 학원도 외국어 교재도 없었어요. 오직 라디오 하나로 이 모든 언어를 배웠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7년 동안 라디오만 들었어요. 교실 뒤편에서 누군가 작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수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서투른 건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긴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지 않겠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캐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진 정말 놀랍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네요. 그 순간 교실 문이 열리며 교장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요? 캐롤이 상황을 설명하자 교장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수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수진이는 교장 앞에서도 당당하게 7개 언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교장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날 오후 학교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 7개 언어를 구사한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거든요. 점심시간에 수진이 앉은 테이블 주변으로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진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언어를 배운 거야? 라디오로만 배웠다고? 믿을 수 없어. 이제는 호기심 어린 시선이 아니라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드디어 미소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존슨 가족의 저녁 식탁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캐롤이 수진이의 이야기를 남편 데이비드와 아들 제이크에게 들려주고 있었거든요. 정말 놀라웠어요. 수진이가 7개 언어로 유창하게 말하는 걸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데이비드가 수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 정말 대단하구나. 라디오만으로 그렇게 많은 언어를 배웠다니. 제이크도 처음으로 수진이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어요. 누나, 한국어도 가르쳐 줄 수 있어? 정말 멋있어. 수진이는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에서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다음 날부터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면 학생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어요. 특히 세계사 시간에는 선생님이 수진이에게 각국의 문화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수진,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수진이는 자신 있게 일어나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교장실로 호출을 받은 수진이는 교장과 지역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수진, 당신의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실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다문화 언어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싶다고 하네요. 수진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던 자신이 이제는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니 말이에요.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요.
당신 같은 학생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인재입니다. 교육청 관계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는 지역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7개 언어를 배우게 되었나요? 한국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자랐는데 외국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주신 단파 라디오로 외국 방송을 들으며 혼자 공부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요? 수진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향의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매일 밤 라디오를 들을 때 어머니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봐 주셨어요. 이해하지는 못하셨지만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서 응원해 주셨죠. 그때 어머니가 가끔 한국 민요를 불러주셨는데 그 멜로디가 제 외국어 발음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기자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제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곧 더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인터뷰 기사가 실린 후 수진이의 이야기는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에서도 언론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수진이는 교장실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진, 미국 CBS 방송국에서 당신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전국 방송에 나가게 될 것 같은데요. 수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작은 산골 마을에서 온 자신이 미국 전국 방송에 나간다니 꿈만 같았어요. 그날 밤 수진이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은 아침이었어요. 엄마, 저예요. 수진이요. 아이고, 우리 딸 잘 지내고 있지? 네, 엄마. 그런데 저 곧 미국 방송에 나올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냐? 우리 딸이? 네. 제가 여기서 7개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게 알려져서 유명해졌어요. 정혜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그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CBS 방송국 스튜디오는 수진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거대한 조명과 카메라들 사이에서 수진이는 잠시 위축될 뻔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까지 이겨낸 것들을 생각하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저는 앵커 제니퍼 화이트입니다. 베테랑 앵커 제니퍼가 따뜻한 미소로 수진이를 맞이했어요. 방송이 시작되자 제니퍼는 수진이를 전국 시청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한 특별한 손님을 소개합니다. 한국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온 16살 수진 김입니다. 그녀는 오직 라디오만으로 7개 언어를 마스터한 놀라운 소녀죠. 카메라가 수진이를 비추자 수진이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 먼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언어를 배우게 되었는지 말해주세요. 저희 마을에는 영어 학원이나 외국어 교재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사주신 오래된 단파 라디오가 있었죠.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외국 방송을 들으며 발음을 따라 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럼 지금 시청자들을 위해 실제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김수진입니다. 헐로 임 SUJIN 킴 프롬 코리어 봉주르 제수이 수진 올라 소이 수진 니하오 워시 수진 곤니치와 와타시와 수진 데스 즈드라스트 부이 때 매냐 조부 수진 스튜디오 안의 스태프들이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니퍼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네요. 발음이 원어민 수준입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수진이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떠올랐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영어도 제대로 못한다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진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모님 때문이에요. 가난한 농부이신 아버지가 다친 몸으로도 라디오 배터리를 사주셨고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제 곁에서 지켜봐 주셨어요.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순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선생님은 교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제 영어 선생님은 라디오였고 발음 선생님은 어머니의 자장가였습니다. 제니퍼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수진이는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딸이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불러주신 아리랑이 제게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사랑해요. 방송이 끝난 후 스튜디오는 박수갈채로 가득했습니다. 제니퍼가 수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 당신은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날 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수진이를 응원하는 메시지들로 가득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라디오로 7개 언어를 배우다니 정말 대단해요. 한국의 부모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한국에서도 이 방송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단양군에서는 수진이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겠다고 발표했고 전국 언론이 수진이의 고향을 찾아갔어요. 그날 밤 늦게 수진이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속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럽다. 철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빠, 다리는 좀 어떠세요? 괜찮다. 딸 덕분에 마음이 든든하니까. 정혜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불러준 노래가 정말 도움이 되었니? 네, 엄마. 엄마의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였어요. 방송이 나간 지 며칠 후 미들턴 고등학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교 정문에는 우리 학교가 자랑하는 글로벌 학생 김수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복도 한가운데에는 수진이가 7개 언어로 인사하는 모습이 담긴 대형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캐롤 존스는 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처음 수진이에게 던졌던 그 질문이 떠올랐어요. 영어는 할 줄 아니?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진, 수업이 끝난 후 캐롤이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미안해요, 수진. 내가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당신한테서 배운 게 정말 많아요. 캐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당신이 말한 게 맞아요. 진짜 선생님은 교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 당신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었어요. 그날 오후 수진이는 교장실에서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진,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특별 장학금 프로그램에 지원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하버드에서요? 네. 언어학과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라고 권하더군요. 당신 같은 학생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날 밤 수진이는 오랜만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 사이로 익숙한 외국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이제는 그 소리가 그립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향의 정취가 물씬 풍겨왔죠. 며칠 후 수진이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1년간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이었어요. 공항에서는 예상치 못한 환송회가 열렸습니다. 미들턴 고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존슨 가족, 그리고 지역 교육청 관계자들까지 모두 나와서 수진이를 배웅했어요. 수진, 잊지 말아줘. 넌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줬어. 제시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처음 수진이를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수진 누나, 한국 가서도 연락해요. 제이크도 아쉬워했습니다. 캐롤은 수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 당신은 제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었어요. 편견 없이 사람을 바라보는 법을 말이에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야말로 많이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죠.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수진이를 맞이한 것은 예상치 못한 환영 인파였습니다. 언론사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몰려들었고 수진이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항까지 마중을 나왔어요. 수진 학생, 소감이 어떠세요? 미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수진이의 눈에는
오직 한 곳만 보였습니다. 인파 사이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었어요. 엄마, 아빠, 수진이는 짐을 내려놓고 부모님께 달려갔습니다. 정혜는 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쏟았어요.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철호도 목발을 짚고 서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다. 수진아, 정말 잘했어. 기자들의 질문에 수진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배운 가장 큰 것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선생님은 어디에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저에게는 부모님이 그리고 라디오가 가장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며칠 후 수진이는 고향인 단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산골 마을은 온 동네가 잔치 분위기였어요. 마을 입구에는 단양의 자랑 김수진 학생 환영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수진이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낡은 라디오가 놓여 있었어요. 수진이는 라디오를 켜고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 사이로 익숙한 외국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어요. 단순히 외국어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다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아, 저녁 먹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는 라디오를 끄고 방을 나섰어요.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앞으로 뭘 하고 싶니? 수진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제안도 있었고 다른 많은 기회들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저는 언어를 통해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처럼 꿈을 꾸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날 밤 수진이는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탄광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묘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저 돌아왔어요. 아빠가 사주신 라디오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이제 저도 아빠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산골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라디오 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왔어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여전히 꿈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꿈을 향한 여행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